국회 국정감사가 끝나고 예산 정국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관심은 적폐청산과 정계 개편에 가 있는 것 같네요. 특히 국정원발 대형 게이트가 터질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정치 원로로서 쓴소리도 아끼지 않는 분이시죠. 박찬종 아시아경제연구원 이사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이 매달 청와대에 건넨 특수활동비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돈을 받았다고 해서 지금 비자금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예. 이 문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군사 독재 정권 시절, 네.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이래 문민 시대 이전에는 대통령이 이 정보부, 안기부,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의 비자금을 거기에 예산을 마련해가지고 그걸 그냥 갖다 썼어요. 네. 예를 들면 노태우 대통령 때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증언을 할 수 있는 것은 네. 해외 순방 나갈 때 이 100만 불을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마련한 걸 갖고 나갑니다. 예. 갖고 나가면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이제 그 수발을 드는 현지의 대사관 직원들도 있고 하니까 네. 이제 촌지로 나누고 저는 그런 관행들이 있었어요. 네. 예를 들자면 그러면 국정원에 돈을 가져다가 사적으로 쓰지 않고 뭐 일단 공적으로 쓴 것은 그대로 양해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문민시대 이후에도 국정원 돈은 쌈짓돈이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하는 그런 의혹들이 늘 이렇게 진행되어 왔지요. 네. 그러다 이번에 박근혜 정권 아래서 이게 결정적으로 이런 일이 터져버렸는데 네. 이거 용서할 수 없는 일이지요. 용서할 수 없는 일. 지금 야당 쪽에서는 예전에 뭐 다른 정부에서도 다 이런 일이 있었지 않았냐, 관행 아니냐 이런 얘기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그러나 문민시대 이래는 그런 식으로 무리하게 가져다 썼다라든지 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네. 우리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런 일이 터졌으니까 이걸 계기로 이 박근혜 대통령 이전 정권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는지를 이걸 적폐청산 차원에서 네. 다 한번 까서 뒤집어 봐야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이재만 안봉근 문고리 이른바 네. 문고리 비서관을 통해서 매월 1억씩 약 40억 원을 현찰로 007 방식으로 가졌다고 하는 것은 네. 예를 들면 수표로 가져다 쓸 수도 있는 것인데 네. 그런 흔적을 남기지 않고 그 자금을 조성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떳떳하지 못한 일이고 그런 과정에서 개인의 착복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네. 이건 수사도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되고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앞에 정권들에도 유사한 일이 없는지를 살펴야 앞으로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용 용도와 목적 그다음에 결과에 대한 검사 이것을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단돈 1원도 받지 않았다면서 결백을 주장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국정농단이 아니라 국고농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봐야 될까요? 박 대통령 안타깝게 됐는데 네. 어쩔 수 없지요. 일이 이렇게 되면 현재 이제 언론에 보도된 수사 흐름으로 봐서 제가 법조인의 한상을 보면 네. 뭐 필연적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올 수밖에 없죠. 네. 박 전 대통령 지금 당에서도 쫓겨날 처지에 놓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제명이 처리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거는 당헌 당규에 말이죠. 네. 그 출당 권고한 당사자가 10일 안에 출당, 스스로 탈당하지 않으면 탈당한 거, 그러니까 출당한 것으로 간주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에서 그걸 표결에 붙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어제 자정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런 응답을 안 했다. 구치소에 확실히 그 전달을 했는데도 네. 응답을 안 했다. 그러면
그게 어제 자정으로 탈당한 것으로 되어버렸지요. 아, 최고위 과정도 필요 없는 걸로 보시는 거군요. 필요 없지요. 최고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탈당 번역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안 했다, 불응했다. 그리고 10일이 지났다.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우리 당의 당원이 아니다. 네.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게. 표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럼 홍준표 대표가 지금 인적청산을 잘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얘기를 하기로 말하면. 네. 이 자유한국당 굉장히 답답한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선택해야 할 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림자를 지우고, 그림자 지우는 방법은 여기 탈당 조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날 이 지경이 된 데는 그 자신이 자초한 것이에요. 자초. 네. 자초한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작년 4.13 국회의원 선거 때 배신자 찍어내기라고 하는 전대 미문의 일을 대통령 스스로 공개석상에서 수석비서관 하여 국무회의에서 유승민 일파를 잘라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발을 맞춰가지고 칼춤을 춘 이른바 친박 고위무사들이 한 15명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서청원 최경환 의원이지만은 한 15명 돼요. 이 사람들이 칼춤 춰서 공천파동 이렇게 가지고 과반수에서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여기 탄핵을 맞이했으니까 대통령 공지로 모은데 방조범들이 한 15명 있는데 그러니까 첫째로 박근혜 대통령 그림자 지우고 탈당 조치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적어도 15명은 잘라내야 되는데 이게 잘라내기 어려워요. 저항을 하고 뭐 국회의원은 뭐 의원총회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주장이 뭔가 하면 이렇게 하라 이겁니다. 이 살생부를 만들어라 이거지 국민들 입장에서 어디서 서청원하고 최경환 둘만 나가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많이 청산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15명 정도 살생부를 만들어서 스스로 떠나지 않으면 당을 해체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제3지대 모이고 거기에 바른정당 의원들 오라 그래가지고 그게 제3정당을 창당하라. 이게 87년 6.29 직전에 제1야당 내가 몸담았던 제1야당 신민당이 이민호 파동이 났을 때 너가 나가라. 안 나가니까 당을 해체하고 나머지 사람 우리들이 모여가 통일민주당을 만드는 일이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결단해야 되는데 홍준표 대표가 결단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본인이 말을 자꾸 바꾸고 말이죠. 처음에는 그 대통령 선거 때는 친박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제는 다 용서한다 해놔놓고 또 이렇게 하니까 서청원 의원이 그냥 칼을 들이대잖아요. 너 서관용 사건 때 나한테 부탁한 일이지 않냐. 이렇게 일이 지리멸렬한 상태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 자진 탈당을 권고받은 서청원 의원 그리고 홍준표 대표의 녹취록 공방이 지금 치킨 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 이사장님께서 홍준표 대표가 녹취록이 있다면 공개해보라는데 홍 대표답지 않은 표정을 하더라. 이 말을 했다는 걸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어제 공개했거든요. 그 녹취록 공방의 승자가 서청원 의원이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서청원 의원이 홍준표 대표만 이렇게 물로 세우면 자기는 무서워하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망상이고 또 하나는 홍준표 대표가 약점이 있는데 그 이제 서청원 의원이 녹취를 공개했다 그런데 텔레비에 그 홍준표 대표가 봉지 탱천해서 정표를 더럽게 한다고 하는데 그 표정이 어딘가 당황하더라. 내 느낌에는. 그걸 읽으셨군요. 그걸 읽었고 성완종 게이트 처음 터졌을 때 홍준표 대표 심정을 제가 잘 아는데 8명 중에 금액이 이왕구 3천만 원, 홍준표 1억 나머지 6명 금액이 전부 크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할 거예요. 그때 저는 공개석상에서 자백하라고 얘기한 사람이야. 자백. 전후 사정으로 봐서 이거는 말이야. 네가 자백을 해라. 자백을 하면 국민이 용서할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보다 더 많이 먹은 놈들도 있는데 먹었다고 했던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부끄러울 거 아니냐. 내가 그런 얘기까지 한 얘기 했는데 문제는 서청원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싸우는 이게 지리멸렬하게 되고 이게 참 고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요소를 제쳐두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친박 고위무사로 뭐 홍준표 대표까지도 제쳐버리고 뜻 있는 의원들이 주장을 해서 그러니까 그 107명이나 되잖아요. 제1야당. 그러니까 한 90여 명이 따로 모이고
그다음에 바른정당 의원 20명 모여서 그 제3정당을 창당하라 이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 또 바른정당 의원들 중에 김무성 의원 등 일부가 네. 이게 또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이 원내 복귀하겠다. 박근혜 네. 대통령 탈당만 매듭질을 하겠다는 거. 네. 이게 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그럼 왜 처음에 바른정당을 왜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네. 그게. 이게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직무유기야 이 사람들도. 지금 바른정당에 말로 이럴 때 한국당을 향해서 말이죠. 호위무사를 빼고 전부 우리가 제3지대에 모이자. 이 주장을 해야 그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일인데. 네. 이게 모두 3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네. 8개월 뒤에 지방자치 선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현재의 지위를 어떻게 하면 요령에게 유리하느냐. 요거만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잔재주를 피우다 보니까. 네. 지리멸렬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자꾸 멀어지는 일들을 한다 이거죠. 네. 그러면은 홍준표 대표가 지금 이거 녹취록 문제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아유, 어떻게 대응하나 마나, 뭐 방법이 있습니까, 그게? 그러면 보수 통합도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말이지. 네. 자꾸 자멸, 지리멸렬, 자멸의 길로 나서기 때문에. 네. 저는 공개적으로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에 뜻있는 의원들. 네. 그리고 바른당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네. 이때 혁명적 결단을 해라. 21일 각오를 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서청원, 최경환 외에도 10여 명의 호위무사들, 친박 호위무사들 네. 명단을 작성을 해라. 야멸차지만은 네. 그렇게 발표를 하고 너희 떠나라. 하가 안 떠나면 나머지 전부 한 군데 모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새3정당을 창당을 해라. 네. 그게 해답입니다. 그게. 그런 거 하지 않고 네. 뭐 서청원, 홍준표끼리 치고받고 이렇게 이전 투구하고 하는데 누구는 그걸 뻘밭에서 싸우는 걸 이전 투구라고 하는데 똥밭에서 싸운다 그래. 똥밭에서 싸운다 그래. 이 사람들이 분전 투구하고 있다 그래. 네. 이게 무슨 짓이냐 이 말이야 이 사람들이. 에? 네. 그러면은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이 뭐 다음 주 초쯤 탈당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예 뭐 이런 과정보다는 제3지대에서 새로 친박을 청산하고 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게 나는 정답으로 생각합니다. 바른정당이고 몇 사람이 왜 지금 이 시기에 한국당에 들어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게. 그렇게 그게 보시면 말이 됩니까? 그 오늘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탈당 문제가 정리됐다고 해서 그럼 자유한국당이 황골 탈퇴했습니까? 예? 여전히 그 안에 친박 호위무사들이 그냥 버티고 앉아 있고 말이지. 예? 네. 그게 어디 제대로 된 당입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등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 등이 하는 행동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네. 현안으로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국감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네. 국감은 그 자체로 1급 적폐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셨더라고요. 네. 뭐 국감 무용론이야 해묵은 문제지만 적폐라고 말씀하신 거는 실익이 하나도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적폐라고 그 문재인 대통령 쓰는 용어를 저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네. 지난 세월, 그러니까 지난 정권 아래서 있었던 범죄적 요소, 네. 대통령을 비롯해서 고위공직자들이 범죄적 요소가 누적된 거, 그것도 하나 적폐. 그 다음에 제도 운영상에 있어서 잘못된 거 쌓여있는 거. 네. 그런데 지금은 범죄적 요소에 대해서만 좀 심하게 말하면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말초적 신경을 자극할 만한 그 앞에 정권들의 부정비리 여기에만 매몰되어 있는데 네. 국회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 문제. 그다음에 네. 지방자치 운영상에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드러나서 예를 들면 230여 개의 기초자치단체 시군 구청의 구청장과 의원 선거는 폐지해야 된다 하는 게 국민의 압도적인 여론인데 네. 앞으로 8개월 뒤에 지방선거가 다가왔는데도 이 얘기를 하는 국회의원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네. 정기국회 예산국회 시작 초에 지난해 예산을 어떻게 썼느냐. 네. 그리고 새 예산을 각 행정 각 부처가 어떻게 유효하게 쓸 수 있도록 편성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정책 감사. 네. 그 실태를 알아보는 게 정기국회 국정감사인데 네. 18개 상임위원회가 620개 기관을 네. 그리고 수백 명의 증인을 3주 동안에 몰아치기 감사를 하는데 네. 이제 좋아요. 그걸 그렇게라도 해서 예산
편성에 맞는 어떤 정책을 알아보고 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네. 않고 이번에 3주 동안 확실히 봐왔지 않습니까? 네. 언론 장악 문제, 과거 청산 적폐 문제 등 이런 몇 가지 여야가 상극하고 있는 네. 이러한 문제들을 쟁점을 해가지고 모든 상임위원회가 여기에 매달려가지고 말싸움하고 회의 중단하고 파행할 일 삼고 그랬습니다. 지금 3주 지났는데 국민 눈높이에 뭐가 하나 잡힌 게 있습니까? 또 분들은 이면에는 말이죠. 네. 이게 전부 로비가 있어, 로비. 네. 정인으로 채택되지 않게 해달라. 채택이 돼서는 살살 물어달라. 네. 그리고 정인 신청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로비가 들어가고 네. 또 정인 신청을 왜 하느냐 반대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편을 들어달라고 로비가 들어가고 네. 로비에는 금품 향응이 따르는 게 관행이다. 금품. 그래서 국감이 적폐다. 그럼요. 그게 이제 13대 국회 때 내가 실제로 국감이 부활된 첫 국정감사에서 제가 속하고 있던 상임위원회에 네. 어떤 공기업인데 25명 우리 제가 속한 위원회에 네. 그 국정감사가 이게 추석을 걸쳐가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게 추석 직전이었는데 떡값 500만 원씩 돌렸다 하는 게 신문에 일제히 보도가 됐어요. 네. 그 상임위원회에 일제히 조동하니까 박판종 의원도 일제히 줬으니 그 중에 하나가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언론사에다 나는 받은 일이 없다 해도 안 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장에서 그 해당 기업에 대해서 나는 돈 받지 않았다 하는 증거를 남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네. 근데 나만 질문하고 예를 들면 떠들고 이러는데 나머지 24명은 꿀먹은 벙어리야. 그걸로 그 사람들 돈 모은 게 증명이 됐죠. 네. 이건 하는 사례인데 네. 지금도 제가 제 비서관 했던 사람도 국회의원의 현역도 있고 그래서 잘 아는데 네. 이 로비 풍토는 좀 더 개선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국정감사라고 하는 게 혈세 국민이 거둔 400여 조의 혈세를 어떻게 유효하게 쓰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는 정책감사인데 이런 식으로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각 당이 정쟁적 대결 구도로 전쟁터로 만들어가지고 네. 손에 잡히는 거 하나도 없고 이면에는 정인 채택 등을 둘러싼 로비에 이게 맛을 들이고 네. 이게 적폐지 뭡니까 그러면? 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언론 문제라든지 과거사 정리 문제 같은 이런 것은 네. 이 예산국회 국정감사 다룰 일이 아니고 네.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거나 해서 평소에 청문회를 활성화해가지고 예.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불로는 정인 쭉 세워놔놓고 마지막에 한두 마디 묻고 어떤 경우는 당신 어떻게 나왔냐 그래 돌려가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권 발동을 해야 된다는 말씀 해주신 걸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거나 청문회를 활용해서 평소에 여야가 궁금해하는 것은 그건 그렇게 오손도손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국회가 돼야지. 네. 이게 무슨 난장판도 아니고 이게 먹자판도 아니고 이게 무슨 꼴이냐 이 말이야 이게.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원로이신 박찬종 아시아경제연구원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당규에 말이죠. 네. 그 출당 권고한 당사자가 10일 안에 출당 스스로 탈당하지 않으면 탈당한 거, 그러니까 출당한 것으로 간주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에서 그걸 표기를 붙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어제 자정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런 응답을 안 했다. 구치소에 확실히 그 전달을 했는데도 네. 응답을 안 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어제 자정으로 탈당한 것으로 되어버렸지요. 최고위 과정도 필요 없는 걸로 보시는 거군요. 필요 없지요. 최고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탈당 권유에 대해서 이사표시를 안 했다, 불응했다. 그리고 10일이 지났다.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우리 당의 당원이 아니다. 네.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게 표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럼 홍준표 대표가 지금 인적 청산을 잘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얘기를 만약, 하기로 말하면. 네. 이 자유한국당 굉장히 답답한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선택해야 할 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림자를 지우고, 그림자 지우는 방법은 여기 탈당 조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날 이 지경이 된 데는 그 자신이 자초한 것이에요. 자초. 네. 자초한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작년 4.13 국회의원 선거 때 배신자 찍어내기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일을 대통령 스스로 공개석상에서 수석비서관 하여 국무회의에서 유승민 일파를 잘라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발을 맞춰가지고 칼춤을 춘 이른바 친박 고위무사들이 한 15, 16명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서청원, 최경환 의원이지만은 한 15, 16명 돼요. 이 사람들이 칼춤 춰서 공천파동 이렇게 가지고 과반수에서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여기 탄핵을 맞이했으니까 대통령 공지로 모은데 방조범들이 한 15, 16명 있는데 그러니까 첫째로 박근혜 대통령 그림자 지우고 탈당 조치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적어도 15, 16명은 잘라내야 되는데 이게 잘라내기 어려워요. 저항을 하고 뭐 국회의원은 뭐 의원총회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주장이 뭔가 하면 이렇게 하라 이겁니다. 이 살생부를 만들어야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 서청원하고 최경환 둘만 나가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많이 청산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15, 16명 정도 살생부를 만들어서 스스로 떠나지 않으면 당을 해체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제3지대 모이고 거기에 바른정당 의원들 오라 그래가지고 그게 제3정당을 창당하라. 이게 87년 6.29 직전에 제1야당 내가 몸담았던 제1야당 신민당이 이민호 파동이 났을 때 너가 나가라. 안 나가니까 당을 해체하고 나머지 사람 우리들이 모두 비서관을 통해서 매월 1억씩 약 40억 원을 현찰로 007 방식으로 가졌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수표로 가지고 쓸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흔적을 남기지 않고 그 자금을 조성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떳떳하지 못한 일이고 그런 과정에서 개인의 착공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이건 수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되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앞에 정권들에도 유사한 일이 없는지를 살펴야 앞으로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용 용도와 목적 그다음에 결과에 대한 검사 이것을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단돈 1원도 받지 않았다면서 결백을 주장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국정농단이 아니라 국고농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봐야 될까요? 박 대통령 안타깝게 됐는데 어쩔 수 없지요. 일이 이렇게 되면 현재 이제 언론에 보도된 수사 흐름으로 봐서 제가 법조인의 한 사람을 보면 그 뭐 필연적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밖에 없죠. 그 박 전 대통령 지금 당에서도 쫓겨날 처지에 놓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제명이 처리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거는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고 예산 정국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관심은 적폐청산과 정계 개편에 가 있는 것 같네요. 특히 국정원발 대형 게이트가 터질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정치 원로로서 쓴소리도 아끼지 않는 분이시죠. 박찬종 아시아경제연구원 이사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그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이 매달 청와대에 건넨 특수활동비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돈을 받았다고 해서 지금 비자금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군사 독재 정권 시절,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이래 문민 시대 이전에는 대통령이 이 정보부, 안기부,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의 비자금을 거기에 예산을 마련해가지고 그걸 그냥 갖다 썼어요. 예를 들면 노태우 대통령 때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증언을 할 수 있는 것은 해외 순방 나갈 때 이 100만 불을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마련한 걸 갖고 나갑니다. 갖고 나가면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이제 그 수발을 드는 현지의 대사관 직원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촌지로 나누고 저는 그런 관행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국정원의
돈을 가져다가 사적으로 쓰지 않고 뭐 일단 공적으로 쓴 것은 그대로 양해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문민시대 이후에도 국정원 돈은 삼짓돈이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하는 그런 의혹들이 늘 이렇게 진행되어 왔지요. 네. 그래서 이번에 박근혜 정권 아래서 이게 결정적으로 이런 일이 터져버렸는데 네. 이게 용서할 수 없는 일이지요. 용서할 수 없는 일. 지금 야당 쪽에서는 예전에 뭐 다른 정부에서도 다 이런 일이 있었지 않았냐, 관행 아니냐 이런 얘기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그러나 문민시대 이래는 그런 식으로 무리하게 가져다 썼다라든지 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네. 우리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런 일이 터졌으니까 이걸 계기로 이 박근혜 대통령 이전 정권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는지를 이걸 적폐청산 차원에서 네. 다 한번 까서 뒤집어 봐야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이재만 안봉근 문고리 이름